지금 미국 축구계 전체가 거대한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에서 패배한 수준이 아닙니다. 감독 교체설 정도로 설명될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너프시 내부에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선 히흥민,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한 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미국 현지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난다고 들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 공개된 또 다른 발언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움직임 자체를 제한하라고 주문했다. 이 말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은 곧바로 내부 상황 분석에 착수했고 팬들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팀의 핵심이자 세계적인 공격수인 손흥민이 최전방이 아닌 중원 부근에서 계속 떠돌아야 했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철저히 고립돼 있었고 동료 선수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경기 종료 후 라커룸 안에서는 눈물과 고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술 실패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감독의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와 선수단 통제 문제가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틸만의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상황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감독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팬들의 분노를 터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팬들은 한 목소리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손흥민을 살려야 하는 축구가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을 묶어버리는 전술을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다시 산토스 감독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FC 구단 수뇌부는 경기 종료 직후 무려 48시간 동안 긴급 내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술 지시 과정은 물론이고 선수단 관리, 라커룸 분위기, 특정 발언들까지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일부 미국 기자들은 지금 구단 내부 공기는 이미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팬들 사이에서는 산토스 감독이 밤사이 구단 시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장면은 경기 후 손흥민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동료들을 먼저 챙기던 평소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벤치 근처를 떠나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잔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중계진조차 오늘 손흥민은 완전히 무너져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왜 이렇게 외롭게 뛰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팀 전체가 한 선수에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너프시 팬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축구에서는 언제든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느냐입니다. 이번 틀루카전에서 아프시는 경기 시작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무거웠고 압박 타이밍도 맞지 않았습니다. 공격 전개는 사실상 실종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팬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손흥민의 위치였습니다. 원래 손흥민은 박스 안 침투와 결정력으로 승부를 바꾸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날 히트맵을 보면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센터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받아야 했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연결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측면 전개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움직였음에도 팀 공격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기 초반 손흥민이 보여준 몇 장면은 지금도 팬들에게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전반 초반 센터 부근에서 원터치로 찔러 넣은 스루 패스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상대 수비 4명이 동시에 무너졌고 부안가는 완벽한 1대1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팬들은 마침내 골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의 슈팅은 막혔고 이어진 세컨드볼 상황에서는 틸만이 사실상 빈 골문 앞에서 시도한 슈팅을 하늘 위로 날려버렸습니다. 순간 현지 중계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팬들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 이후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가장 격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팀이 그것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입에 떠먹여줬는데 팀이 뱉어버렸다. 저 정도 패스를 받고도 놓치면 어느 리그에서든 비난받는다라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팬들은 저 정도면 일부러 못 넣은 것 아니냐라는 위험한 주장까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음모론은 매우 조심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승부 조작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공식 증거는 현재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이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FC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산토스 감독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인 선 휴민 손흥민을 데려와 놓고
정작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음에도 슈팅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시절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기록입니다. 토트넘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던 때조차 최소한 직접 마무리하는 장면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시에서는 손흥민이 사실상 플레이메이커 역할에만 묶여 있습니다. 패스를 연결하고 공간을 열어주며 수비 지역까지 내려오는 움직임만 반복하다 보니 정작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는 손흥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산토스 감독이 선택한 전술은 전문가들에게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톨루카 홈구장은 해발 26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체력 소모가 평지보다 훨씬 심하고 공의 움직임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멕시코 팀들은 이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톨루카는 경기 초반부터 중거리 슈팅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공의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대응 자체가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토스 감독은 오히려 수비 숫자만 늘리면서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내렸습니다. 사실상 중원을 내준 셈이었습니다. 결국 플루카는 부담 없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고 아프시는 계속 얻어맞는 흐름으로 끌려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보였던 부분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단순한 전술 실패를 넘어 환경 분석 자체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해온 감독이라면 최소한 고지대 원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버텨야 하는지는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라프시에게서는 그런 준비 흔적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된 선수는 곧바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이후 수비 라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수들은 누가 압박을 담당해야 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공격 전환 과정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공격 수임에도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다 경기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팬들의 분노는 이제 감독 한 사람을 넘어 프런트 전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감독을 데려왔느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왜 중원을 보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손흥민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산토스 감독을 선임한 프런트의 책임까지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독만 교체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단 운영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갑자기 엄청난 이름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윌프리드 낸시, 윌프리드 낭시 감독입니다. 브레스 팬들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콜럼버스 크루를 이끌고 MLS컵 우승까지 경험한 감독입니다. 2023년 결승전에서 아프시를 직접 꺾었던 지도자로도 유명합니다. 공격적인 3백 시스템과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로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올해 감독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아프시 팬들이 낭시 감독을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흥민과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낭시 감독 스타일의 핵심은 공간 창출과 포지션 스위칭입니다. 공격수들이 한자리에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손흥민 같은 공간 침투형 선수와 매우 잘 어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산토스 체제에서는 손흥민이 계속 내려와 연결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시 스타일이라면 오히려 손흥민이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레프 공격 구조를 보면 손흥민과 부안가 조합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롤로 감독 시절에는 두 선수가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고정된 역할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손흥민을 너무 아깝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냉정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일부 팬들은 감독만 교체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랄프 씨는 올 시즌 중원 자원 보강에 실패했고 손흥민이 계속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볼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손흥민 혼자 연결과 압박, 전진 패스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한인 교민 사회입니다. 다가오는 휴스턴전에서는 비모 스타디움에 태극기가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챔피언스컵 탈락 이후 현지 팬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교민들이 손흥민 응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교민단체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응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 주장에게 반드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깊게 남았습니다. 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독은 거센 비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역시 최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희웅민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반응 역시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을 바라보는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득점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금 FC 공격의 모든 연결 과정이 사실상 손흥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최다 도움권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희생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가장 위협적인 피니셔를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하고 있으니 득점 기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손흥민이 조금은 더 자기 중심적인 플레이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 플레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희생적인 역할만 반복한다면 결국 손흥민 본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마저 희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직접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는 순간마다 상대 수비는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하는 장면 역시 더 자주 나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경기의 참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아프시라는 팀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전 세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데려와 놓고 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뛰게 만들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누구보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뛰었고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골문 앞에는 손흥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가 직접 아래까지 내려와 빌드업과 압박 탈출, 연결 과정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은 더 이상 단순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지대라서 졌다란 이야기,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 선수계인 실수 때문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팀 전체 구조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틸만 인터뷰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조차 감독의 전술 방향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산토스 감독을 향한 신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결국 손흥민입니다. 그는 언제나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수였습니다. 동료를 살리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플레이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 희생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손흥민만 끝까지 뛰어야 했는지, 왜 손흥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감독은 도대체 경기 내내 무엇을 준비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푸시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팬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미국 현지 언론 역시 산토스 감독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논란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가장 오래 남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승부가 기운 후반 막판에도 손흥민은 끝까지 손짓하며 공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무거워졌고 팀 전체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였던 손흥민의 표정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혼자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선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 아프시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레프시는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산토스 감독은 정말 자취를 감춘 것일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희생적인 역할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팬들의 시선은 모두 다음 경기와 구단의 결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장 큰 원인은 감독의 전술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수들의 결정력과 멘탈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른 축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